2025년 시니어 어르신분들을 위한 절세 혜택이 무려 13가지나 됩니다. 부모님 부양하시는 분은 연 150만 원 공제받고 연금저축은 최대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비과세 통장으로 이자소득 세금 0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소액주 주면 양도세 면제되고 자녀 명의 활용하면 가족 전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ISA 계좌로 400만 원 비과세, 임대소득 분리과세로 세율 14%로 고정. 이거 말고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매년 수백만 원, 길게 보면 수천만 원씩 절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부양가족 공제와 경로우대 연 최대 250만 원 공제. 만 60세 이상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자녀분들, 그리고 만 65세 이상 시니어 본인도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부모님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근로소득만 있으시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에서는 부양가족 1명당 기본공제로 150만 원을 공제해드립니다. 여기에 만 70세 이상 부모님이시면 경로우대 추가공제부 100만 원을 더 드려요. 그러니까 만 70세 이상 부모님 한 분당 총 250만 원을 공제받으시는 겁니다. 부모님 두 분 다 모시면 50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 5천만 원인 자녀분이 만 70세 이상 부모님을 부양하면 250만 원을 과세 표준에서 빼고 세금을 계산합니다. 소득세율이 15%라면 연간 약 37만 5천 원 정도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본인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로우대 공제를 추가로 받으실 수 있어요. 함께 살지 않더라도 되지만 부모님이 별도로 사업이나 근로소득으로 연 100만 원 이상 버시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둘, 연금저축 세액공제 50세 이상 최대 600만 원.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들,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가입하신 모든 분들이 대상입니다. 특히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세액공제 혜택이 크니까 꼭 챙기세요.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공제율이 높아서 세금을 거의 안 내거나 아주 적게 냅니다. 사적연금인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IRP에 넣으시는 돈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어요. 연금저축은 연 최대 400만 원까지, 퇴직연금 합쳐서 최대 7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50세 이상이시면 한도가 더 늘어나서 연금저축 600만 원, 전체 900만 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어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세액공제율이 16.5%입니다. 연금저축에 400만 원 넣으시면 66만 원을 돌려받으시는 거예요. 50세 이상이 600만 원 넣으시면 99만 원 환급됩니다. 그 이상 소득이신 분들도 13.2% 공제받으니까 각각 52만 8천 원, 79만 2천 원 환급됩니다. 나중에 연금으로 받으실 때도 일반 소득세율보다 훨씬 낮은 연금소득세율 3.3에서 5.5%만 적용되니까 이중으로 절세 효과를 보시는 겁니다.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받으셔야 하고 최소 5년 이상 수령하셔야 세제 혜택을 온전히 받으실 수 있어요. 중도 인출하시면 16.5% 기타 소득세가 부과되니까 가급적 오래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셋, 비과세 종합저축 5천만 원 이자소득 세금 0원. 만 65세 이상 시니어분들, 장애인, 국가유공자, 수급자들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은행이나 저축은행, 증권사에서 취급하는 예금 적금 상품을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하시면 이자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한 푼도 안 내셔도 됩니다. 전 금융기관 합쳐서 원금 5천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연 4% 금리 상품에 5천만 원을 넣으시면 이자가 연 200만 원 나오는데 일반 예금이면 세금 38만 원을 떼지만 비과세 종합저축은 세금이 0원입니다. 10년이면 308만 원을 절약하시는 거예요. 여러 금융기관에 나눠서 가입하셔도 되지만 합산해서 5천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일반 과세됩니다. 넷,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최대 12억 원까지. 1세대 1주택을 보유하신 분들 모두 해당됩니다.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시고 2년 이상 실제 거주하신 후 매도하시면 양도소득세가 완전히 비과세됩니다. 12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도 일부 공제가 있어서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요. 만약 5억에 사신 집이 10억으로 올랐다면 차익이 5억인데 일반적으로는 양도세를 수천만 원씩 내셔야 하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시면 세금이 0원입니다. 2년 보유와 2년 거주 두 가지를 꼭 채우셔야 해요. 일시적 2주택은 예외가 있지만 원칙적으로 팔기 전까지 1주택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전세 주고 다른 곳에 사시면 실거주 요건이 깨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다섯, 주택연금 가입 시 재산세, 종부세 감면.
만 55세 이상 9억 이하 주택을 보유하신 분들이 주택연금에 가입하시면 매년 내시는 재산세도 25% 감면되고 종합부동산세는 최대 50%까지 감면됩니다. 노후 생활비도 받으면서 세금도 줄이시는 일석이조 효과입니다. 6. 생전 증여 전략 배우자 10년간 6억 비과세. 재산을 자녀나 배우자에게 물려주실 계획이 있으신 모든 분들이 대상입니다. 사후 상속보다 생전 증여가 세금 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끼리는 10년간 6억까지 증여세가 없고 성인 자녀는 10년간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짜리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증여하시면 6억은 비과세고 나머지 4억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시면 됩니다. 자녀에게도 10년마다 공제 한도가 리셋되니까 장기적으로 계획하시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증여 후에 10년 이내에 또 증여하시면 합산되니까 주기를 잘 맞추셔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셔야 하고 신고 안 하시면 가산세가 붙으니 주의하세요. 7. 상속공제 활용 기본 5억, 배우자 공제 포함 10억. 상속세 절세는 증여보다 더 복잡하지만 상속공제 제도를 제대로 알면 큰 도움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상속공제는 5억이고 배우자 공제 포함 시 10억입니다.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함께 산 주택을 상속하는 경우 최대 6억까지 공제됩니다. 금융자산 상속공제는 금융자산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전액 공제되며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2천만 원과 금융자산가액의 20%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8. 소액주주 50억 미만 양도소득세 비과세 활용. 상장 주식에 투자하시는 경우 연말에 대주주 요건을 잘 살펴보면 양도소득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 현재는 특정 종목의 지분율 1% 이상이거나 보유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대주주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소액주주의 경우 주식을 팔아 얻은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상장 주식은 개인 투자자의 양도소득세가 사실상 면제됩니다. 시니어 투자자가 장기 분산 투자를 한다면 세금 절감과 자산 증식 효과를 동시에 노리실 수 있습니다. 단,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액주주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9. 자녀 명의 활용 절세, 증여 후 운용소득은 자녀소득. 자녀가 있는 시니어라면 자녀의 명의를 활용해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증여세 비과세 한도 내에서 자녀에게 금융자산을 증여하고 이를 자녀 명의의 계좌에서 운용하면 그 이후 발생하는 소득은 자녀의 소득이 됩니다. 자녀는 소득이 적음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전체 가족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성인 자녀에게 5천만 원, 미성년 자녀에게 2천만 원까지 10년간 증여세 없이 증여하실 수 있습니다. 단, 명의만 자녀 것이고 실제로는 부모가 관리한다고 판단되면 차명계좌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실질적으로 자녀가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0.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계좌, 서민형 400만 원 비과세.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고 서민형은 총급여 5천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면 됩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예금, 펀드, 주식 등을 한 계좌에서 통합 운용하시면서 세금 혜택까지 받으실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일반형은 순수익 200만 원까지, 서민형과 농어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되고 초과분도 9.9% 저율 분리과세로 끝나요. 일반 금융상품은 이자 배당소득에 15.4% 세금이 붙지만 ISA는 400만 원까지 세금이 0원입니다. 만약 펀드 투자로 500만 원 수익이 나면 일반 계좌는 77만 원 세금 내는데 ISA 서민형은 초과분 100만 원에 대해서만 9만 9천 원만 내시면 됩니다. 66만 원 절세하시는 거죠. 의무가입 기간 3년을 채우셔야 혜택을 온전히 받으실 수 있고 중도 해지하시면 혜택이 없어집니다. 연간 납입 한도는 2천만 원이고 총 한도는 1억입니다. 만기 후 연금계좌로 전환하시면 추가 세액공제 혜택도 있습니다. 11.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2천만 원 이하 고정. 은퇴 후 임대소득이 주된 소득원이라면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대신 14%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낮아도 종합소득세에 포함되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지만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정해진 낮은 세율만 적용받게 되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포함하면 실제 세율은 15.4%입니다. 연금소득, 이자소득과 합쳐 과세 표준이 커지는 걸 막고 세율 구간 상승을 피할 수 있으므로 소규모 임대 수입이 있는 시니어들에게 매우 유리합니다.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12. 고령자 장애인 보험료 세액공제 100만 원 한도.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한 보장성 보험료는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일반 보험료 공제 100만 원과 별도로 추가 100만 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어서 총 2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세액공제율은 12%이므로 200만 원 납입 시 24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 대비 보험을 유지하는 동시에 절세 효과도 챙길 수 있습니다. 보장성 보험이 해당되며 저축성 보험은 제외됩니다. 13. 근로소득, 사업소득, 경비공제 활용. 고령자도 근로소득이나 소규모 사업소득이 있다면 필요경비 및 근로소득 공제를 통해 과세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 일자리, 파트타임 근로 등에서 얻는 소득은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세금을 거의 내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공제는 총급여액에 따라 최소 70만 원부터 최대 2천만 원까지 자동으로 공제됩니다. 사업소득은 업종별 경비율을 악용하거나 장부를 작성해 실제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헷갈리시죠? 유튜브 하단에 타임라인을 표시해 두었으니 원하시는 부분 다시 한번 돌려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이 모든 혜택들 알고 계시면 매년 수백만 원씩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복잡하시면 가까운 세무사나 금융권에 상담받으세요. 국세청 홈택스나 126 상담 전화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